지금 현재 시장과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 도시의 가치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지역들은 지금 어떤 곳? 거래가 많은 곳들. 갑자기 확 급등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는 내비게이션.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야의 어떤 격차가 많이 좀 벌어졌던 그러한 결과를 좀 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는 좀 격차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과정,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과연 이번 총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그 방향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그 총선 끝난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향방은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고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 틀의 방향은 달라질 것은 없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장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타고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어떤 총선의 결과로 인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무겁지 않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고 계실 문제겠죠? 세제 개편, 다시 말하면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 기대는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쉬워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 지금 현재 시장과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렇게 규제 속에서 2020년 말 바닥을 터치하고 23년 그리고 24년 약간 굴곡을 겪으면서 지금 회복세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어떤 기대하는 요소가 좀 줄어든 건 있겠죠. 그래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조금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취득세 중과 문제라든가,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거기에 더해서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또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서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렵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주택자보단 1, 2주택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많이 늘리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상급지 이동 욕구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가 왜 양극화에 대한 대비라고 했냐면 당장은 지금 내 물건의 어떤 그 급지가 조금 중하위 급지 물건이라고 해도요, 너무 마음을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시장 속에서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 다 전체적인 시장이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회복을 해가고 있는 곳이 지금 흔히 말하는 상급지, 그리고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하위 급지의 어떤 지역들의 거래가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은 지속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내가 지금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입지를 찾아 움직이는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좀 가져가자. 여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급과 금리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문제에서 공급이 부족하냐, 맞느냐, 그리고 어떤 금리, 다시 말하면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좀 더 안정한 곳에 담아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어떤 가격을 올려왔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 공급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빠르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이미 여러 가지 현재까지 인허가라든가 어떤 그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연되는 상황이다 보니 공급의 문제는 부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금리도 얼마나 천천히 내려갈 것이냐의 문제지,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느냐 빨리 오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조금씩 안정권으로 갈 것이다. 이 두 개가 일단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떠받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야당이 좀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야당 역시 이 공급의 문제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어요, 이미.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공급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방향성에 문제가 있긴 한데요. 분명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거죠.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거는 이미 법이 통과가 됐고, 올해 안에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도지구가 먼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야가 모두 공급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위한 좀 빠르게 이 1기 신도시들 그리고 그 외 택지지구들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 대한 어떤 정비 필요합니다. 도심 정비 사업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가 핵심지들이 자꾸 낡아지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도시의 가치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해서 재개발 재건축 완전히 막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핵심 입지들을 결국은 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공급을 해줄 수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강남권이라든가 이러한 좀 고가 주택들이 포진된 지역이라면 조금은 약간 속도가 더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 지금 굉장히 시세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래서 점점 낡은 어떤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된 도시들, 노원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분명히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같이 동의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해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저의 생각인데 만약에 이 방향이 아니라 방향 그거 아니야. 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려야지. 집을 사지 않고도 안락한 내 거주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 줄 거야. 이런 쪽으로는 방향을 많이 잡는다. 물론 이러면 참 약간 답답합니다만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 될 거야? 우리는 과거에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임대주택, 시프트, 20년 장기 임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보금자리 주택 좋은 곳에 아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줄게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집을 사지 않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전세 수요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전세 가격을 자극하는 전세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방은 어디로 간다 한들 결국은 매매 가격은 매매 시장은 자극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고 전세값이 이미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노후된 도시들, 핵심지들 그리고 어떤 정비 사업에 필요한 곳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열어준다면 사람들이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 가격 만약에 계속 오른다면 전세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가격이 오른다면 매가는 결국은 압박에 의해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요, 정책보다는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요소가 더 중요할 거예요. 공급과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어떤 유동성, 그쵸? 결국 수요와 공급은 전세의 어떤 흐름을 또 만들어낼 거고요. 또 유동성, 금리가 내려가도 전세, 매가 다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지금 당장 정책으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판단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읽어가실 필요가 있다. 약간 관망하려다가도 오히려 이러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급등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갈지, 천천히 갈지, 아니면 좀 눌렸다 갈지,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시장은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20주 만에 상승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울과 수도권의 지금, 상승이, 서울은 지금 몇 주째 상승으로, 그리고 수도권도 이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전세.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 가격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주간 그 단위로 본다고 했을 때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다 전세가 지금 계속 상승을 계속 거듭해 가는 상승폭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인천을 좀 보시면요. 인천이 잘 물량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고, 특히나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공급이 많아도 전세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천이 지금 견고한 굉장히 어떤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전세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지역적으로 좀 잠깐 보면요. 지역을 짚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좀 읽어보고 싶은 건데요. 매매가격 변동률입니다. 서울만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은 대다수의 서울의 지역들이 다 보합 내지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딱 5개 구가 강북, 도봉, 노원, 그리고 구로, 금천 5개 구만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 외에 이제 종로, 중구, 그리고 관악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보합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들 역시 지금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강북구 굉장히 거래가 지금 많고요. 상대적인 거래량이 늘어났고, 도봉, 노원구는 좀 지금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인 거래량이 좀 적지만 절대적인 거래량은 가장 많은 것이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구로, 금천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 지금 보시면 강북구만 하더라도 지금 3월 첫째 주에 비해서 계속해서 그 낙폭을 줄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이제 보합으로 전환된 관악구의 모습을 보더라도 0.01 마이너스 0.01에서 점차 낙폭을 줄이다가 0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이 지역들은 지금 어떤 곳? 거래가 많은 곳들. 그래서 지금 거래가 계속되면서 회복으로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다. 나는 지금 시장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판단을 좀 잘 하셔야겠고요. 내가 다음 선택지가 빠르게 가야 될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방향에 대해서는 좀 너무 섣부르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덧붙여 봅니다. 뭐 시장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에게 미리 방향이 정해져 있는 내비게이션, 부동산의 내비게이션이 상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공급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년까지는 저는 상승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짚어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그 상승의 어떤 힘이 좀 중간에 빠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3, 4년 뒤까지는 장세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빠르게 더 많이 올라주느냐, 천천히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좀 천천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 잘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